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오늘은 2월 1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라이버리와 SEC 최종 심리에서 라이버리의 승리가 있는 기분 좋은 날이었습니다. 이미 어제 콘텐츠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라이버리와 SEC의 최종 심리에서 판사가 라이버리 사용자들이 ABC를 거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고 진술을 했고요. SEC 역시 ABC 토큰이 증권이 아님을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라이벌리의 법정 조언자로 나섰던 존 디튼 변호사가 이 상황에 대해서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트위터를 결제 플랫폼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소식을 예를 들었는데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통한 결제를 허용했는데 결제 수단을 도지만 허용했다고 예를 들어보자. 그렇다면 SEC가 도지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론 머스크를 고소할 위험이 있을까라고 예를 들었는데요. 누가 봐도 SEC가 도지를 미등록 증권이라고 일론 머스크를 고소하는 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라고 하는 답변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SEC는 라이벌리의 ABC 토큰의 2차 시장에서 거래는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도지를 결제 수단으로 채택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을 미등록 증권이라고 간주하고 2차 시장에서 거래를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로 접근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플 커뮤니티 대표 존 디튼 변호사는 오늘날 이런 논리를 펼치고 있는 SEC를 참 악의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LBC 토큰의 가격을 보시면 지난 11월 패소 이후 LBC 토큰의 가격 급하락 후 어제 급등한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과 SEC 소송의 다양한 쟁점 사항들이 있는데요. 만약 그 쟁점들 중에서 최소한 판사가 리플 XRP의 2차 마켓에서의 거래에 대해서는 LBC와 비슷한 진술을 제시한다면 XRP는 향후 어떤 그래프를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이벌리는 어제의 승리 이후 트윗에 다음과 같이 공식적인 소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SEC에서 단 한 명의 정직하거나 공정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대신 우리는 수많은 거짓말쟁이들과 사이코패스들을 만났다. 이 이야기는 리플과 SEC 소송에 있어서 내법 판사가 SEC를 법을 악용하는 위선자라고 한 점, 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현재 대중들에게는 비공개 상태로 되어 있는 힘먼 연설과 관련된 문서를 가장 먼저 보고 나서 SEC를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고 한 점과 모두 일맥상통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SEC 최후는 어떤 모습으로 남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의도가 좋지 않은 개인이나 기관의 최후는 좋지 않다라는 것에 저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디 지금이라도 SEC가 정부기관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에 집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또한 라이벌리가 트윗에서 밝히기 많은 사람들이 어제를 라이벌리의 승리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이기지 못했다. 왜냐하면 만약 거래소 등과 같은 제3자가 여전히 SEC를 너무 두려워해서 거래할 수 없다고 한다면 판사가 ABC 토큰이 증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법보다 무서운 것은 결국 권력의 힘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도 지금부터 LBC 토큰을 통해서 미국 사회의 또 다른 일면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리플도 미등록 증권으로 소송 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장 폐지가 되었던 것처럼 거래소와 같은 제3자가 얼마나 자율성과 투명성에 근거해서 LBC 토큰에 대한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라이벌이 완전한 승리가 될 것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통한 비전은 단순히 트위터를 소통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한정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 잘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통한 결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사용자가 크리에이터에게 직접 보상할 수 있는 경로를 터주고 또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직접 아이템을 구매하고 사용자끼리 서로 지불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당 소식으로 일론 머스크의 상징적인 암호화폐 도지코인이 급등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당연히 도지코인에 한정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제 플랫폼이 다양한 카드 회사를 지원하는 것처럼 도지코인뿐 아니라
리플이나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는 모두 가능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트위터 주인이 일론 머스크이고 일론 머스크의 코인 상징이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도지코인의 가격에 적극적인 반영이 있었다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투자 전문 매체 모틀리플은 해당 사태에 대해서 도지코인은 더 큰 바보 이론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한 더 큰 바보 이론이란 특정 상품의 가격이 높은 상태라 하더라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요. 비싸게 구매한 자신이 바보라면 이를 더 비싼 값에 살 더 큰 바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구독자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도지는 더 큰 바보 이론이 적용된 코인일까요? 코인의 가치는 결국 얼마나 그 코인이 활용도가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요. 활용도는 저장 가치로서의 활용도일 수도 있고 결제 수단이나 기타 쓰임새로서의 활용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전자가 비트코인이라면 나머지 코인들은 후자가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바보 이론에 의지하기보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리플이나 도지코인이나 기타 알트코인들이 얼마나 그 코인이 다양한 분야에 장기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코인으로 유지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무리 일론 머스크라 해도 현재 비트코인 상승으로 가장 배가 아픈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일론 머스크의 경우 현금이 필요해서든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작년에 비트코인 보유분 가운데서 약 75%를 하락장에서 처분해서 법정화폐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손실이 어마어마할 텐데요. 투자에 대한 신념은 개인의 공부와 경험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그 정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새벽 FOMC를 통해서 2023년 첫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됩니다. FOMC를 앞두고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모두 상승했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이 1조 달러를 상회했다는 소식인데요. 6월 금리 인상 25bp에 대한 관심보다 현재는 파월의 기자회견 연설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에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주와 그리고 암호화폐의 상승세에 얼마나 제동을 걸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 때문일 텐데요. 아마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보다 최고 금리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파월은 톤 앤 매너를 조절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게 인플레이션이 진정 효과가 연준이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임금 수치에서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후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금리 인상 때문에 배드뉴스가 굿뉴스였다면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확신이 든 순간부터는 배드뉴스는 배드뉴스가 될 것이고 이것이 투자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잘 판단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